안녕하세요. 교육대기자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어느덧 2022년이 마무리되는 시점이죠. 며칠 남은 2022년, 올 한 해 교육계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2023년에는 어떤 교육 뉴스가 나올지 대비하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올 한 해 교육 이슈 탑 7을 뽑아왔습니다. 10분으로 압축해서 올 한 해 교육 뉴스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슈는 순위가 아니라 순서라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교육 이슈는요, 바로 전면 등교 실시입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2020년 3월부터 신학기 개학이 미뤄지면서 등교와 원격 수업이 반복되다가 학교 수업이 1년 2개월 만인 지난 5월에 모두 정상화됐죠. 올해 초 3월까지만 해도요,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돼서 학교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서 원칙적 등교 수업으로 학교마다 좀 다른 등교가 이루어졌다가 풀린 것인데요. 코로나19는 원격 수업에 적응해야 한다는 미션을 많은 가정에 남겼습니다. 오래 집중하기 힘든 아이를 불러다가 수업 시간마다 책상 앞에 앉히고 수업을 듣게 하는 것은 아이나 부모나 모두 큰 과제였죠. 한 교육업체가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 약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요, 올 한 해 교육계 최대 이슈로 전면 등교 수업 실시가 꼽히기도 했어요. 그리고 추가 설문으로 내년도에 가장 접하고 싶은 교육 뉴스로 교내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가 꼽혔죠. 이 설문처럼요, 내년도에는 코로나가 좀 진정이 더 돼서 마스크 없이 아이들이 마음껏 학교나 교실에서 뛰놀면서 자유롭게 수업받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전면 등교로 점차 학교는 일상의 모습을 찾아갔지만 코로나가 남긴 상처와 후유증은 생각보다 굉장히 컸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학습 격차, 학력 저하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것도 이런 기간이 1년 넘게 계속되다 보니 초중고생들의 학력 저하가 각종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죠. 지난 6월에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1년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요, 중3과 고2 학생들의 주요 과목 학력이 코로나19 전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학습 결손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요, 교과서를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과서 살펴보시고 잘 따라가는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하위권 고등학생의 수학 성취도가 떨어졌다는 결과도 있었는데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코로나19를 전후한 고등학생 수학 성취도 변화 논문에 따르면요, 고등학생들의 평균 수학 점수가 코로나19가 시작되는 2020년보다 하락했습니다. 성적 하락폭은 하위권에서 더 컸어요. 연구진은 코로나19가 하위권 학생들에게 완충지대 역할을 해줬던 학교 교육이 마비가 되면서 하위권 학생들을 중심으로 심각한 학습 결손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죠. 학습 결손은요, 생각보다 더 치명적이고 심각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로 스마트폰 기기를 주목했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 스마트폰을 게임이나 SNS로 활용하는 학생들의 스마트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된 바 있습니다. 기초학력도 매년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학습 격차가 현실화되고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이 매년 증가하면서 학교 현장의 아우성이 커지다 보니 일각에서는 이것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죠. 올해 3월 시행된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은요, 학교장이 학년 시작일로부터 2개월 안에 학습 지원이 필요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선정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를 새로 도입하고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어요.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는 도구는요,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였는데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표집 방식이었다가 이명박 정부 때부터 모든 학생이 다 시험을 치르는 전수 방식으로 바뀌어서 일제고사라고 불렸죠. 그러다 문재인 정부 때 표집 방식으로 다시 바뀌고 일제고사는 폐지됐어요. 그렇게 사실상 지금의 정부의 방침이 일제고사가 부활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교육부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에 지난 9월부터 시작된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평가를 선정한 학교의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모두 컴퓨터를 이용해서 시험을 치르는 방식이에요. 평가 대상 학년은 단계별로 늘려서 내년에는 고1, 초등학교 5학년을 포함하고요. 2024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9개 학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내년에는 기초학력이 좀 부족한 학생이나 학력 저하로 힘든 학생들이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네 번째 교육 이슈는요. 올해도 이어진, 아니 갈수록 더 거세지고 있는 이과생들의 문과 침공입니다. 지난해 대입에서 문이과 칸막이를 없앤 문이과 통합수능이 처음 치러졌는데요. 그 결과 이과생들이 대학 간판을 향해서 인문계열로 넘어와서 학과에 지원하는 일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서울대 문과 전체 합격생의 절반이 이과 학생이고 서울 소재 중상위권 대학들 중에 일부에서는 인문계열 전체 80%에 해당하는 학생이 이과생으로 나타나기도 했죠. 그런데 올해는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올해 수능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요. 수학 수능이었거든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아니라 수학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수학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학을 상대적으로 잘하는 이과생들이 더 유리해지고 문과생들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진 거죠. 주요 과목 중에 영어는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입시에서의 영향력이 예전만큼은 크지 않은 상황이기에 지난해부터 시작된 문이과 통합수능으로 수학의 변별력이 더 커진 상황인데 올해는 더 어려워지기까지 했으니 결정타를 날린 거죠. 현재 대입에서는 다수 대학이 자연계열에 지원할 때는 미적분, 기하, 과학, 탐구, 응시 조건을 두지만요. 인문계열에서는 특별한 조건을 걸지 않고 있어요. 이에 전문가들은 수능 출제 기관인 평가원이 표준 점수 데이터를 명확히 공개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죠. 또 이과생들이 인문계열학과 교차 지원을 막기 위해서 사회탐구 응시자들의 변환 표준 점수를 다소 높게 조정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30살이 된 수능,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최근 들어서 적절성 의심을 받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일타 강사님들이 수능에 대해서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메시지를 많이 해서 이슈가 됐는데 올해는 교육부 수장발 메시지라서 이슈가 더 크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행정의 꼭지점에 있는 수능제도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최고의 공직자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죠. 지난달 부임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현재 영유아와 초등 아이들이 지금의 수능을 치르는 것, 그런 상황에서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어린 아이들이 대학 갈 때는 수능이 없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그리고 이주호 장관은 스스로 수능 폐지론자라고 공공연히 말을 하고 있죠. 논란이 크게 되자 교육부는 수능을 하루아침에 폐지할 수는 없다면서 2027학년도까지는 대입이 미세 조정에 그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논란은 크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발언과 함께 주목받는 대안은 바로 IB인데요. 이 장관은 IB 수업을 상관한 뒤에 IB는 큰 가능성이라면서 확신이 들면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려고 노력하겠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죠. IB는 암기, 시험 중심의 교육을 좀 탈피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좋은 대안이라면서 IB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피력하기도 했어요. 수능 폐지로는요. 2025년에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로 가속화 되고 있죠.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유롭게 과목을 골라 듣고 누적 학점을 채우면 졸업하는 제도인데요. 국어, 영어, 수학 등 정형화된 과목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과목을 학교에 도입하는 게 핵심입니다. 다양한 교과를 운영하는 고교학점제와 국영수, 공통과목을 중심으로 수능을 치르는 것은 공존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측면도 있기 때문에 수능 위주 체제에서 고교학점제가 시행될 경우에는 수능 응시 위주로 과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현재 중1부터 적용되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기반으로 최근 2022 개정교육과정이 확정됐습니다. 교육부가 교육과정 총론, 강론을 모두 개정한 것은 2015년 이후 7년 만이죠. 고교학점제를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에 수업 실수 중심인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과정과 달리어 고등학교는 학점 기반으로 선택과목 교육과정으로 구성됐어요. 현재 고등학교 교육과목은요.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과목, 진로 선택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새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심화 학습할 수 있도록 융합 선택 과목을 신설했어요. 융합 선택 과목은요, 교과 내에 혹은 교과 간 주제를 좀 융합하고 실생활에 적용되는 내용이 중심입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요, 고교 내신은 현행 1에서 9등급제인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 성취평가제로 전환됩니다. 교육부는 애초에는 선택 과목에만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고1 때 주로 듣는 공통과목은 상대평가인 9등급제를 성취평가와 병기하기로 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주호 장관이 고1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교육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주호 장관은 고교학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9등급제를 없애는 것인데 버젓이 두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고
강하게 말한 바 있죠. 그러나 일각에서는요, 절대평가에 따른 내신 변별력이 약화되면은 수능이나 대학별고사의 중요도가 월등히 상승할 것이고 그에 따른 특목자사고에 대해서 학생들이 몰릴 것이라는 부작용도 예측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대입정책 사전 예고제에 따라서 2022 개정교육과정의 후속 조치로 대입 개편을 추진 중이죠. 내년 상반기에 초안을 내놓고요. 여론 수렴을 거쳐서 2024년 2월에 확정됩니다. 2025년 고등학생이 되는 현 중1부터 적용되는 제도죠.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실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1학년 이하 부모님들이라면 앞으로 정부의 발표에 귀를 많이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만 5세 입학 추진 논란도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다뤘기 때문에 다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모쪼록 내년도에는요.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좀 더 명확한 대입제도 개편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내년도에 대입제도 개편안 방향성에 대해서 의견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론의 장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년도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